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외식을 하고 남은 음식은 웬만해서는 집에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이 하루는 웬일로 박스를 요청한 것입니다. 음식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인지 가져온 2개의 박스에 남은 음식을 담아 넣는 것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기던 커플은 대화 중 큰 이견으로 충돌되더니 생각지 않게 분위기는 한순간 완전히 돌변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삽시간에 분위기는 바뀌었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음식을 가져오던 서버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고 즐겁던 시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을 각박하게 만들고 조그만 것에도 격하게 변한 요새 여유라고는 다 잃어버린 채 두 사람은 속상해하기만 했던 허탈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변화되는 쇼핑, 비만과 코비드, 새로운 개념, 조심해야 할 눈 치우기,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것들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최첨단으로 발달된 기술은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크게 변한 것 중 하나인데요. 특히 쇼핑을 할 때 이제는 지갑을 열 필요가 전혀 없죠. 스마트폰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쇼핑이 편리해지고 신속해졌지만 여전히 더 진보되는 듯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줄에 길게 서서 기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올해 2022년에 들어서 몇 가지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이 나온 최신 버전 에어팟을 구입하려 할 때 바로 애플의 텍스팅을 통해서 가능하거나 또 아니면 책방에서 나온 새 책을 구입하는데 채팅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텍스팅을 보내면서 구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런 앱을 통해서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해 쇼핑하는 것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미국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조만간 바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는 수많은 기술 회사들이 커스터머가 스토어에서 텍스팅을 해서 구입할 수 있게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들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리테일러, 아니면 텍스트 투 샵, 월마트, 루미네이트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위저드 커머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커스터머가 텍스팅을 통해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제품에 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쭉 보다가 거기 요새 인기 있는 에어버즈 신발을 보았을 때 이것을 보고 에어버즈 이미지가 나와 있는 번호에 텍스팅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것에 대해서 채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가능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이 대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 방법을 통한 뒤에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진정 원한다면 적절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페이먼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미래 구입을 위해서 저장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기술은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보다 한층 더 빨리 이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대화나 텍스팅에 의존된 상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것이 절대 안 될 리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쇼핑의 새로운 접근의 타이밍은 지금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방법 안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자리를 잡은 현실인데요. 우버나 리프트를 부를 수도 있고 그로서리도 인스타카트나 포스트메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식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다 쇼핑의 가장 짜증스러운 것 중 하나는 이 크레딧 카드 정보를 매번 꺼내고 이용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Shopify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페이먼트 인포메이션을 모두 저장해 놓고요. 아마존에서 오더하는 시스템처럼 한 번 클릭으로 해결되는 방법으로 상당히 편해질 것입니다. 또 호주의 사업가 덤 홀런드 씨는 새로운 신속한 방식의 새 회사 Fast를 런칭했는데요. 현재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커스터머들 중 60%는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경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크레딧 카드 정보 업로드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쇼핑하려고 카트에 다 모아졌던 걸 한꺼번에 버리게 됩니다. 딜리트를 시키거나 디스카드를 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Fast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본인이 어디 있건 상관없이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하나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Fast 체크아웃 버튼을 설치하고 나서 가장 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판매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사용하는 책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다양한 곳에서 얘기를 들은 책을 이 방법으로 구입하면서 Fast를 인스톨하고 나서 43%나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Fast가 강조하는 것은 커스터머들에게 최고의 온라인에서 안전과 정보 보안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처럼 커스터머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놓은 것 이상으로 그들도 손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거기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스토어에서도 쇼핑이 한층 더 진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홀푸드나 타겟 같은 곳에서는 이미 캐셔를 통하지 않고 이 셀프 체크아웃 방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간간히 바코드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그냥 줄에 서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가 커스터머가 그냥 걸어 나오면 되는 방식을 실행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Grab and Go가 있고 Caper, 또 Zippin 등 많은 회사들이 캐시어 없이 그냥 걸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쇼핑이 다 끝나고 나면 한층 더 신속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이번 팬데믹 가운데 가장 호황을 받은 것이 바로 회사 이름의 Mashgin,인데요. M-A-S-H-G-I-N. 이것은 2013년 창업된 회사로 바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바코드 같은 것 없이 즉석에서 물건의 가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체크아웃에 있는 컴퓨터는 어떤 앵글에서도 자동으로 패키지가 되어 있지 않은 야채나 어려운 열려있는 접시 아이템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알아차리고 가격을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작년 2021년 Mashgin은 키오스크 숫자가 2배로 숫자가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로서리 스토어의 스텝진 건강 차원에 사람 대신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는 운동 경기장, 병원 카페테리아, 공항 식당, 편의점 등 이용되는 범위가 아주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점점 줄에 서서 기다리는데 참을성이 없어지고 어려운 현 시점에 물건을 구매를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신속하게 편리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2년 쇼핑의 새로운 방법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할리데이 시즌 동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체중이 조금씩 늘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체중을 낮추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코비드 때문입니다. 현재 팬데믹 가운데 과체중인 사람이나 비만인 경우
코비드에 걸린 경우 중증과 사망의 확률이 한층 더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체중을 줄이는 것이 사망의 확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비만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미국인들을 위협해온 것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서 오는 사망자 숫자 중 비만이 일으키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코비드는 이런 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이번 코비드 입원 환자들 중 30%는 비만인 경우였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비만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 Dr. 파티마 코디 스탠포드 박사는 보통 대기자 명단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팬데믹 가운데 그 리스트는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병원 안에서는 상당히 큰 병원인데 12명이 넘는 전문의가 일하고 있음에도 수요에 그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만과 코비드가 겹친 환자 숫자가 너무 많이 몰려와서 도저히 감당이 힘들다는 것이죠. 지난 8월에 나온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인 사람의 경우 코비드에 걸린 확률이 46%나 높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비드에 걸린 경우 한층 더 증상이 악화되고 중증에 걸리게 되고 입원할 확률은 113%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확률도 74%가 높았고 사망 확률도 48%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무려 10여 개가 넘는데요. CDC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BMI 인덱스가 건강 레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고 말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690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보았는데 건강한 BMI에서부터 체중이 올라가면 갈수록 코비드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중증에 갈 확률도 올라가고 사망 확률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 간의 차이도 크게 납니다. 비만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번 코비드로 사망의 위험도가 무려 1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 세계 비만 연맹 World Obesity Federation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지난 2020년 말까지 글로벌 코비드 사망 비율을 볼 때 인구의 절반 이상 국민이 비만인 국가는 사망률이 10배나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이 160개 국가 데이터를 비교한 것인데요. 2월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220만 명은 아주 압도적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비만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베트남이 제일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면서 이곳은 비만율이 18.3%로 아주 낮습니다. 주로 비만율이 낮은 국가는 아시아 국가들로서 베트남에 이어서 일본, 태국, 한국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비만율이 높은 나라로는 미국이 67.9%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구 중에 75%가 과체중의 비만인 국가이고 영국의 경우는 67%가 과체중의 비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비만과 코비드의 연관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코비드에 걸리는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두고도 비만인 경우 체중을 조금 낮추면서 차이점은 분명히 생깁니다. 이렇게 비만이 코비드에 문제를 주는 데는 생물학적인 차원 이유도 다양합니다. 지방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포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즉각 면역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지방세포는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비만인 경우 혈액도 뭉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심장에 제대로 일하는 데 방해를 줍니다. 또 복부지방과 간은 사이토카인 케미컬이 나오게 만들면서 조직을 파괴시키고 추가의 혈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코비드의 모든 상황을 극도로 최악으로 몰고 가서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 코비드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추가에 무거운 체중으로 폐가 눌리면서
완전하게 숨이 들어차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작은 숨을 여러 차례 몰아쉬는 것인데 결국 결과는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비만으로 생기는 문제가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미국은 이런 면에서 최악인 국가라고 말합니다. 베트남 같은 국가에 비하면 10배 이상 코비드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스탠포드 박사는 본인의 비만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체중 파운드를 얼마나 빼라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 인치를 재라고 합니다. 바로 허리 둘레를 말하는 것이죠. 여성들의 경우는 허리 둘레가 35인치 아래, 또 남성의 경우에는 40인치 아래로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문제는 몇 파운드나 BMI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중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말은 복부 지방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복부 근방에 있는 지방은요, 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우리 건강에 중요한 다양한 장기와 내장을 감싸게 됩니다. 또 간은 이런 지방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된 콜레스테롤은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축적되게 됩니다. 또 혈관이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장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복부 지방은 우리 몸이 인슐린에 저항하게 만들고요. 만성염증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만으로 인해 코비드와 만성염증을 합치면 결과는 아주 심각한 중증으로 가는 것은 뻔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이 있다고 해서 복부를 탈피해 분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단 5파운드만 줄여도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라 문제가 좋아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종류건 체중이 준다는 것은 건강 차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단 이번 코비드 때문을 넘어서 늘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복부 지방은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1960년대로) 돌아가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을 생각하면요, 이 존이라는 남성은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해변에서 낚시하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들은 곧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생존의 의미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곳 와이키키 비치는 완전히 호텔로 감싸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와이의 본토박이인 존 씨는 2020년부터 현재 하와이 관광청을 대표하는 이 리더가 됐습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셧다운되면서 주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그러는 동시에 하와이 주변 환경과 자연은 오히려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환상적으로 번창한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이 오기 전 2019년 하와이 전체 인구는 15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비해서 기록적인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는 도저히 주민들이 감당할 레벨을 넘어선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관광에서 들어온 수익은 2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었지만 그 대신 하와이는 늘어난 트래픽에 바닷가의 모습이 변하고 엄청나게 비싸진 생활비 등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주민들에게 작년 팬데믹 기간 오랜만에 되찾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우리 섬을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난 여름이었죠. 코비드의 아주 까다로운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서라도 하와이 관광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해서 밀려든 관광객 숫자는 2019년을 21%나 넘어선 숫자가 방문한 것입니다. 하와이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의무화에 커스터머 숫자 제한, 스텝의 부족함으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있던 많은 미국인들은 같은 미국인 하와이로 몰려들었죠. 어떤 사람은 마치 110볼트 서킷에 220볼트 전류를 흐르게 만든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몰려든 미국 관광객들은 렌트카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 U-Haul 트럭들이 비치 파킹장에 줄들이 서 있기도 했습니다. 또 리조트들은 가격을 몇 배 올리면서 이 마우이 섬 같은 경우에 호텔에 하루에 $596를 기록했지만 휴가를 그동안 가지 못해 진저리가 나던 미국인들은 비싼 가격 아무 문제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하와이 로컬 주민들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자극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하와이 관광청은 그동안 미국 내륙에서 건너온 호스피탈리티 학위를 소지한 백인 리더들이 이끌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멤버들 대부분이 하와이 로컬 사람들이 자리를 맡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부에서부터 호텔 주인 등 다양한 백그라운드로 형성된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한층 더 힘을 얻으면서 앞으로 2025년까지 하와이를 마케팅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하와이를 좀 더 현명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전략은 한층 더 커뮤니티 차원의 참여와 방문객 교육에 힘을 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단순히 관광객들에게 숟갈로 떠먹이듯이 그들이 원하는 것만 보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하와이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또 하와이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하와이에 인기 있는 장소들이 있죠. 여러 개들이 있는데 그런 장소들을 방문하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 비치 스테이트 파크나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하나우마 베이 등 이런 데 예약은 짧게는 24시간에서 어떤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예약에 맞춰서 갔을 때 파킹 비용도 $5에서 $15 정도를 내야 하는데 이런 장소들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하나우마 베이 같은 장소는 팬데믹 이전에 매일 3,000명씩 방문하던 곳인데 앞으로는 하루에 720명 이 숫자적인 제한을 둘 것이고요. 또 여기서 하이킹을 할 수 있는 하이킹 비용도 이 하와이 주민일 경우에는 이 $5,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5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킹을 하기 시작 전에 9분짜리 교육용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우마 베이가 내놓은 비디오는 이번에 내놓은 여러 개의 비디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하와이가 관광객들에게 바라는 문화적, 환경적 차원의 중요한 것들을 인식시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또 다가오는 9월부터는 하와이안 에어라인즈는 비행기 내에서 5분짜리 비디오를 틀어주면서요. 환경적 차원에 추천되는 선스크린 로션 사용, 또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요. 바다 파도의 움직임 등에 대한 기본 상식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마우이 리조트의 매니저인 존 벤슨 씨 리더십 하에 하와이의 역사적인 묘지가 위치한 하모아 비치 가까이 근접해 있는 장소에서는 호텔 서비스 중의 일부인 타올이나 라운지 서비스를 중단시키고요. 그 이후에 로컬 리더들의 가이드로 적절하게 명예가 주어진 후에나 이런 서비스들은 다시 복귀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아후 섬에서는 앞으로 도착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아주 의무적으로 피를 매길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와이의 모든 보호지역이나 환경적인 유지비에 사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슷하게 또 유명한 갈라파고스 아일랜드라고 있죠. 이곳에 도착할 때 $100씩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비하면 하와이는 한층 저렴한 비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Paradise Environment Fe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손꼽히던 하와이는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수익으로 어려운 점도 이겨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팬데믹 가운데 1년 동안 셧다운으로 인해 예전 하와이의 본 모습을 다시 보게 된 로컬 주민들은 또 로컬 주민들과 관광청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관광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피를 적용하고 하루의 방문객 숫자에도 제한을 두고 또 관광객들에게 적절한 어떤 사람들이 좋은 관광객인지 교육적인 차원의 비디오도 여러 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로컬 주민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할 당시 알았던 하와이의 본 모습을 팬데믹으로 다시 보게 된 로컬 주민들은 앞으로 섬을 보호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적절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벌어들인 관광 수익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 감고 살았던 하와이 주민들은 이제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곳 캘리포니아처럼 눈이 내리지 않고 춥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는 무관하겠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 춥고 눈이 내리는 곳에 사는 분이라면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눈이 내리고 거기 쌓여있는 눈을 치우는 셔블링이라고 그러죠. 이 행동은 마치 운동할 때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격하게 뛰는 것처럼 심장 박동수를 높이기도 하고 혈압 중에서도 높은 수치라고 있죠. 시스톨릭 프레셔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매년 미국에서 수천 명이 겨울철에 눈을 치우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눈 치우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1990년에서 2006년 사이 눈 치우다가 일이 벌어져서 응급실로 들어온 20만 명이 넘는 케이스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평균적으로 11만 5천 명 정도가 눈 치우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다수 숫자가 부상에 허리를 다친 것이지만 그 중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도 상당수 되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17년 연구 기간 동안 나타난 사망자 수는 164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몇 살 정도가 눈 치우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은 것일까요?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단 중년 나이가 되면 이 눈 치우는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구태여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45살이 넘어가면 겨울철에 눈 치우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심장 전문의인 닥터 루크 라핀 박사는 본인은 55살 이후부터는 절대 눈 치우지 말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이를 몇 살부터라고 정해놓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또 심장 히스토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정해놓기는 힘들지만 나이가 일단 중년에 접어들면 차고 앞에 쌓여있는 눈 치우는 일은 본인 말고 다른 옵션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중년 나이에 눈 치우다 생기는 심장 문제를 너무 본인은 자주 보면서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내 심장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눈 치우면서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추운 날씨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아무래도 모든 게 이 수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낮은 기온은 혈압을 높이게 되고요. 관상동맥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거기다 열심히 눈을 치우는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아주 격한 노동입니다.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눈 중에서도 이렇게 축축한 눈일 경우에는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 문제를 일으키기 너무 좋은 조합이죠. 실제로 눈 치우는 것은 강도를 아주 높인 격하게 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995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눈 치우기와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뛰는 것을 비교를 했는데요. 두 가지 이렇게 올라간 심장 박동 숫자 증가는 거의 비슷했고요. 혈압은 오히려 눈 치우기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중년 나이로 보통 때 운동을 정기적으로 잘 하지 않는 사람, 또 움직임이 별로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 눈 치우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권합니다. 앞에 라핀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눈 치우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두고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역력하다고 말합니다. 눈 치우기 하는 것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가장 과격한 정도로 놓고 심장에 최고 부담을 주는 레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눈을 치우다가 정말 심장 문제가 생길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슴이 아파오고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가슴 통증이 왼쪽 팔과 목으로 옮겨가는 느낌을 느낄 때는 이것은 심장마비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잘 알려진 증상이 아니고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중간에 유난히 피로가 몰려온다거나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요. 머리가 갑자기 띵해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심장마비 신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눈 치우기 자체는 심장에 나쁘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는 과정에 본인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본인의 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안간힘을 동원한 노동이 심장에 큰 무리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격이죠. 이런 문제가 겨울철이 되면서 앞에 말한 대로 보통 때 움직임이 별로 없는 라이프 스타일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라면 더욱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꼭 눈을 치워야 하는 경우라면 절대 위험도를 생각하면서 적당히 매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절대 빨리 서두르면서 눈 치우는 것은 금물이고요. 중간에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절대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에 있는 눈 전체를 한꺼번에 다 치우려 들면 안 됩니다. 적당히 나누어서 매니지를 해야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운동처럼 눈 치우는 것을 생각하고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물을 자주자주 마시는 것 아주 의무적입니다. 눈을 치우다 중간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면 당장 911에 전화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55살이 이상이고 건강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눈 치우지 말고 이웃이나 식구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더욱이 고혈압에 심장 문제, 관상동맥 문제, 과체중, 비만인 경우 절대 가치 없습니다. 겨울철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밤새 내린 하얀 눈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만 차고 앞에 눈은 치워야 하지만 절대 중년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직접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같은 이야기로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운동의 강도도 높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중년 나이가 넘어가면서 더 절실하고 보통 때 운동량이 많지 않고 움직임이 보통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에는 미국과 다른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미국화가 제법 되었지만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서 동양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른 점에는 크게 생소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은 외국에 가서 처음 접해보는 생소함이나 신기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다른 문화와 습관들은 참 다양하고 흥미스럽죠.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나열해 봅니다. 정말 생소한 것도 여러 개 됩니다. 첫 번째로 스위스랜드에 가면요. 길을 걷다가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게 모든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완전히 정지를 해줍니다. 어떨 때는 길을 건너지 않고 그냥 길가에 서 있기만 하려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미안하게 할 정도까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길을 건널 일이 아니면 길가에 서 있는 것도 자제하게 됩니다. 또 태국 타일랜드에 가면 쇼핑몰 어디를 가나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따뜻한 변기와 비데는 기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화장실과 비데의 문화하면 일본이 금방 연상이 되지만 타일랜드 쇼핑몰에는 어디를 가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극장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맥주를 팔고요. 이것도 대충 간단히 간이용 컵에 따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정식 맥주 머그에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곳의 맥도널드 안에 들어가면 맥도널드 안에서 맥주를 팔기도 합니다. 미국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또 스칸디나비아 국가 핀란드는 워낙 추운 나라라 그런지 길을 걷는 보행도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히터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도로가 워낙 꽁꽁 얼어붙는 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데 이런 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수많은 편리한 것들이 수두룩한데요. 화장실도 개개인이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중교통수단은 최고이고 밴딩머신의 국가이죠. 밴딩머신에는 커피는 기본이고 맥주에 라면까지 먹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비용은 가는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매겨진다고 하네요. 또 앞에 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말 많은지 이런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여러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위한 멀티 레벨 자전거 파킹 스트럭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 1마일씩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맥도널드나 버거킹, 데니즈 같은 미국 체인점들을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오더하면 나오는 음식은 보통 옆에 붙어있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나온 것과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 이곳 미국에서 맥도널드에서 빅맥을 오더하면 그 사진이나 광고에 나온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일본 맥도널드에 가서 빅맥을 오더하면 나온 곳 보면 사진하고 똑같은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뒤에서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사진을 앞에 놓고 비교하면서 만들어 놓은 듯 너무나 똑같아서 미국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싱가포르만큼 깨끗한 곳도 드물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끼는 것이 어디를 둘러봐도 먼지 하나 볼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너무나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걸어다니고 호텔로 돌아와도 신발에 묻은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폴란드 프라하에 가면 여행자로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요. 주위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진 찍는데 방해되지 않으려고 모두 옆으로 비켜줍니다. 정말 너무나 해서 사진을 찍으려던 사람이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까지인데요. 옆으로 지나가던 모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다 비켜주는 것입니다. 또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는 맥주병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맥주 24개 팩을 다 마시고 이 병을 다 돌려주면 전체 가격의 3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그만큼 맥주를 구입할 당시 병 리턴만큼 가격의 돈을 이미 지불한 것이죠. 또 섬의 나라 발리를 가면 전 국민이 아주 종교적입니다. 주일에 종교에 바치는 성금 레벨이 아주 높다고 하고 신앙심이 아주 깊은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를 믿는 외국인들을 두고 절대 판단하지 않고 존경해 주는 문화는 너무나 독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중에 하나는 서울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이 얼마나 저렴한지에 대한 논란 얘기도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성장한 한 캐나다 젊은이는 서울에 가서 30분 지하철 편도를 타고 가는 가격을 비교했는데요. 이 캐나다에서는 한 3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 편도에 $10 40센트 정도 낸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에 가서 지하철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서울 한쪽 끝에서 반대 끝까지 단돈 $1 25센트였다고 놀란 경험을 써놨습니다. 이러는데 걸리는 총 시간은 2시간이 걸렸고, 또 지하철을 타고 30분 안에 내리면 그나마 비용도 돌려준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저도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독일의 편의점에서 맥주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맥주를 구입했더니 그 병을 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오픈바들은 금지되어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일이죠. 또 역시 독일 얘기인데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패스하게 해주는 것이죠. 영국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면 모든 호텔방 안에는 티를 끓이는 티팟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미국 호텔 안에 들어가면 어느 호텔이고 서랍 안에 성경책이 꼭 있듯이 영국에서는 티는 마치 종교와 같다는 것도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넓고도 넓습니다. 다양한 문화로 인해 신기하고 온통 색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과 신기함을 즐기려면 많은 여행이 최고인데요. 요새 같은 팬데믹은 이것을 모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것이 풀리는 날이 오면 많은 여행을 통해 이런 다른 점을 만끽하고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여행이 가져다 주는 것 중 하나는 모르는 곳의 신기한 문화와 다른 점입니다. 장소마다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와 이를 통한 다양한 것들이 새롭고 흥미진진하기만 합니다.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을지 몰라도 이것을 나타내고 행동에 옮기는 데는 장소와 역사에 따라 다르고 특이한 것들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미국인들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용되고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많은 곳을 여행 가보고 새로운 것들을 모두 경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팬데믹이 조금이라도 매니지 된다면 제일 먼저 이런 곳에 가보지 못한 곳에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